자,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시작되기도 전에 반도체 보조금 최종 확정이 됐고요. K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K배터리, K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뉴스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라는 게 있잖아요. 2차 전지. 딱 완성된 셀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소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이 미국 시장에서 K배터리 소재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뭐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쾌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 뉴스부터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통계입니다. 네. 한국산 이제 배터리 소재가 미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 무기업협회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 이른바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네. 이 수입액을 합쳤더니 2020년만 하더라도 50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뭐 96억 9,800만 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은 동안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그동안 늘 1위였던 중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산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산 점유율 무려 30% 가까이 1위였습니다. 그 뒤를 일본, 독일, 캐나다가 뒤를 이었고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8.5%로 선두권에 끼지도 못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이제 한국의 비중 2023년 지난해 말 기준 33.7%의 시장 점유율로 한국이 1위, 일본산 비중이 26.4%로 양강구도를 형성했고 중국은 3위로 밀렸습니다. 한 자릿수 8.4%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배터리 소재 대미 수출액은 32억 6,800만 달러입니다. 양극재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데 통상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변화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 이제 미중 이제 신냉전을 배경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으로 이제 탈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은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준공하고 있고 지우다 보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셀에 필요한 이제 수입 재료는 한국에서 이른바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과 같은 소재량이 한국산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2.0 시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관세 폭탄을 매기게 되니까 당연히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도 피해를 보겠죠. 여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반사 이익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관세 우리가 각오는 하고 있어야죠. 트럼프 시대에서 K배터리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배터리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터리 3사가 직접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상당히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이제 비상인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이 소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된소리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은 미국의 최대 배터리 소재 수입출국이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뭐 전기차 제조 비용의 상승으로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소재는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리고 완제품 배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체제가 이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암울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 K배터리에는 또 하나의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세를 맞지만은요. 좀 중국의 배터리 소재, 가령 음극재,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국이잖아요, 중국이. 여기는요. 60%, 90%
어쩌면 더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괴롭지만 중국은 아예 고사 상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반사이익 분야는 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 중국산의 이제 배터리 소재 부분의 점유율은 3위로 떨어졌지만 이 저가 때문에 물량 공세 때문에 미국의 음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음극재 기업들이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서 최대 9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당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이 거의 90%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 활성 음극재 생산자 협회는 최근 이제 ITC와 같은 무역위원회 등 연방기관에 중국 기업이 반덤핑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라고 이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는 최대 9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국내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 생산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의 저가 경세로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었는데 그러나 미국의 만에 하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의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큰데요.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탈중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또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자,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음극재 시장의 전체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중국들이 다 판치고 있고요. 저기가 이제 배제될 때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올까 그 얘기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우리가 좀 아래로 봤잖아요. 안 될 거다. 그런데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여기에 품질과 효율을 키웠고 이제 우리의 이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될 요 단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해주면은요. 요 틈에 우리가 또 쫙 하면 우리에게 요 부분도 좀 희망과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제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LFP 리튬 인산철 이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튬 인산철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서 지금 중국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강화된다면 대체 공급원으로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안을 밝힌 만큼 이 동맹국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크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방국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 면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또 오히려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방국 혜택을 우리가 받아내야만 이런 혜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주도의 외교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K 배터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K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려가 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주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일정액을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들. 트럼프로 가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확정은 된 거죠? 일단 맞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47억 4,500만 달러 원화로 한 사람은 한 6조 9천억 원, 7조 원 가까운 이제 보조금 지급 결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당초 이제 예비거래각서에서 합의됐던 64억 달러보다는 한 26% 가량 줄어든 금액인데요. 감액된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도 당초 2030년까지 텍사스주에 이 파운드리 공장을 총
이제 44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370억 달러로 16%가량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줄인 겁니다. 투자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안팎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부분 고객층이 굉장히 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마냥 늘리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조금은 26% 줄었는데 지금 투자는 16% 줄어서 보조금 감소폭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이제 실사 과정에서 일부 이제 투자 항목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보조금 지급을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닉스도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은요. 대출도 있고 또 지원금도 함께 있죠.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약정액보다도 800만 달러, 지금 환산으로 하면 한 115억 원 가량 더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 이외에도 최대 5억 달러 가량의 대출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공장과 관련된 부대 시대에 설립되는 이 비용을 이제 고려한 지원 규모 확대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난 4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A양용 전용 메모리 공장 건설에 무려 38억 7천만 달러 한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공장 건설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장에서는 2027년입니다. 하반기에 이른바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SK 하이닉스의 이번 투자로 인해서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총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당초 왜 구조다 못 받았냐?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액을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장님 이건 어때요? 이제 도장은 찍었고 우리가 입금이라고 하잖아요. 입금은 지금 안 됐고 맞습니다. 지금 일정상 입금은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입금을 할 것 같거든요. 입금은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불안한 게 이제 일단은 확정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판까지 자기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입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은 후불제입니다. 하는 공정, 설비 공정을 보고 난 다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입금이 되는데 이 입금 절차가 보조금 지급이 주로 차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칩스법은 매우 좋지 않은 법이다. 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보조금 지급 대신에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동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법이라는 게 공화당, 민주당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이 결국 이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인 투자 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급 조건을 조금 좋지 않게 있겠죠. 변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더 또 요구하던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트럼프 2.0 시대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협상력, 특히 인맥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썩였는데 지금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 그룹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거의 형제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다. 10년이 됐답니다. 맞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고 트럼프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인천공항이 거의 취재 경쟁이 불을 붙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과연 화두였는데요. 사실 트럼프 2개 관세 정책이라는 게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동맹국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까지 미국 날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면서 사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대미 무역 흑자 8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국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교 공백
혹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국내외 정재계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인과 대략 10분에서 15분가량 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기업인으로서 당선인과 만났지만 전반적인 외교라든가 경제적 현안을 논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남이 한국 기업 정재계 인사 최초로 당선인과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5박 6일간 이 마로라고 대저택 그 리조트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로라고 리조트에는 온갖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 기각 팩토리도 옛날엔 관심 있게 한국을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은 투자 안 한다. 네. 어쨌든 정 회장은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예. 일론 머스크와 같은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 연쇄 미팅을 했다.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 이제 주변인들이 한국 경제 정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정 회장은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 자기가 자기가 예, 본인이 예, 예. 그러면서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 회장이 민간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 가능성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신은 개인 사업가로서 이제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는데, 네. 근데 일부에서는 유통기업이니까 사실 내수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는 수년 전부터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서 진출 기회를 좀 엿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회장도 사촌지간이니까 예. 어떤 한국 기업과의 어떤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해석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너무 진짜 네. 화제성으로 이끌고 가니 이 만남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지 차분하게 좀 봐야 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맨날 코멘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오히려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정영진 회장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시 K반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반도체, 특히 레거시 드램이라고 하죠. 범용 반도체 쪽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어쩔 수도 없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은 상저하고 네. 상반기엔 좀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미리 이 뭐 반도체계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사실 김을 좀 뺐어요. 예.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 분기 실적 전망치 눈높이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폰용 PC용 수요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 중반대로 전분기보다 6% 넘게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3조에서 4조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범용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도 한 7조 7천억 원대여서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역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서 실적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업황 전망에 대해서 상저하고의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은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네. 다만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AI용 서버와 HBM 수요가 더 늘어나서 실적 개선이 이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AI 가속기는 엔비디아가 관건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이 블랙베리라는 가속기가 대량 생산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25년 2분기부터 3분기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내년 1분기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업황을 분석해봤고요. 또 하나 키워드가 있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근데 참 이 결이 다른 것이 K배터리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반사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K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그게 오히려 악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K반도체도 협상 중요한 그런 정말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직, 현직 대통령 모두 이제 반도체 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보조금 지급을 또 한쪽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180도 방향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가능성과 보조금 정책 변경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제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우방국지를 유지하면서 관세 면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더 늘려서 현자 전략을 강화하면 이 투자 인센티브를 좀 극대화하는 방안도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어차피 탈중국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서 이 공급망 정책에 따른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HBM과 같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을 강화해서 경쟁력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한국산이 필요해야만 미국도 중국도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현자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공급망 다변화와 또 기술력 강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 불확실성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직 기술 이렇게 해법을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외 조항을 줘서 중국도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K반도체도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예외를 좀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